들으셨어요? 국가를 만들 때 자기가 가진 자유 중에 최소한의 몫을 양도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생명 자체를 국가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체사레 베카리아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이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생명의 근본, 절대 불가침이고 불가양의 생명권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에 양도하지도 않았거니와 자살을 할 수 없다는 그 원칙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는 논지. 근데 체사레 베카리아는 재밌는 논리로 또 사형제로부터 도망갈 길을 열어놨어요. 오히려 지금 그 현대국가의 사형제도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국가의 위해,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하는 이제 공안사범이 있습니다. 그 공안이죠. 사회 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사적인 살인 이런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체사레 베카리아는 이 전자에 대해서, 이 후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살인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는 것에는 완곡하게 반대를 했지만 공안 문제, 사회 안전 문제로 살인 국가가 사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빈라덴을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빈라덴을 떠올리면서. 역시 체사레 베카리아의 주장이에요.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알카에다를 빈라덴을 감옥에 집어넣어 놨는데 사형이 없다. 그러면 빈라덴이 감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조직원들이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빈라덴을 석방시켜라. 그 전 세계에서 테러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빈라덴은 빨리 사형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빈라덴 같은 경우 때문에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형제도를 가장 처음으로 없앤 나라거든요. 버지니아주에서 1600년대 아마 사형제도를 없앴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의 국가고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도덕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버지니아주에서부터 사형제도를 다 없앴다가 차례차례 또 몇 개 주에서 다시 생기고 부활하고 했는데 뉴욕주는 최근에 다시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빈라덴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공안사범을 처리하기 위한 사형제도를 미국은 아직까지 일부 주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빈라덴이 현장에서 사살되지 않고 잡혔더라면 뉴욕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죠. 왜? 거긴 사형을 시킬 수 있으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외부에 보유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부 형태에 위험한 혁명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 국가가 자유를 상실하는가 회복하는가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무정부 상태가 도래하여 무질서가 법을 대체해버릴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의 인식의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고, 인간은 사형 제도를 유지해도 사형시키는 걸 보아도 금방 또 잊어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활이 없다, 예방효과가 없다, 특별 예방효과는 괜찮지만 일반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체사레 베카리아의 주요한 논변이고, 체사레 베카리아의 논변이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고, 뒤력갱의 어떤
형벌 진화의 두 원칙, 뭐 이런 듀르갱이 사회학자하고 형벌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듀르갱은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자살론이라고 하는 듀르카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듀르갱이라고도 하는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연대감, 가족적 연대 이런 데가 높은 사회일수록 자살이 적게 되고 가족적 연대 이런 게 낮아질수록 자살이 늘어난다. 가톨릭 사회일수록 자살이 줄어들고 개신교 사회일수록 자살이 늘어난다. 이제 또 남유럽은 자살이 적은 반면에 북유럽은 자살이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정규제 TV 아마 한 5, 60번 정도 안에 한번 했어요. 그때 그 조국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자살이 세계 1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살만 떼내가지고. 얼간이들의 자살론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우리 김 PD가 나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듀르갱이 자살론 말고도 이제 이 형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사형제도 폐지론이 왜 나왔나? 체사레 베카리아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체사레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쓰던 그 시대에 비로소 구금형, imprisonment, 징역형이 나온 겁니다. 징역형.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옛날에는 뭐 소크라테스가 뭐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크라테스도 기간형이 아니었습니다. 기간형. 그걸 이제 법률, 형법 파악 용어에서는 자유형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형벌을 징역 감옥에 가두는데 무슨 자유형이냐,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들립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징역형, imprisonment,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너 구금된다, 너 이 독방에 가두어 놓는 거야, 이런 형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무슨 형이 있었느냐면, 예를 들어서 너 소매치기를 해서 손목을 자른다, 뭐 다리를 잘라버린다, 뭐 낙인을 찍는다, 이마박에 낙인을 찍는다, 뭐 adultery, 뭐 주홍글씨를 뭐 새긴다, 뭐 이제 이런 것이죠. 그게 전부 신체형 또는 처벌형이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곤장을 쳐라, 매우 쳐라, 50대를 쳐라, 30대를 쳐라, 곤장을 쳐다 죽으면 죽는 거고, 쳐라. 그래서 이제 곤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는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목을 자른다, 불을 지른다, 뭐 말이 끄는 네 마리 뭐 팔다리를 다 거열형 찢어서 죽여버린다, 뭐 별별이 이제 죽이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서 가장 잔혹하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느냐는 걸 다투었죠. 그러니까 형벌을 집행하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가장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내는 겁니다. 왜? 그래야 위하력, 급주는 힘이 있거든요. 급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더 잔혹하게 죽인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형벌이라는 것은 처형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죽일 때에도 죽음의 행진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왜 예수도 그 처벌을 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까지 예수도 지고 죽음의 행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근대 체사레 베카리아가 주장하던 1764년 무렵에는 구금형 또는 자유형 또는 징역형 또는 감옥형, 어떤 기간을 정해서 징역형을 살리는, 감옥에 집어넣어서 구금 상태를 두는, 그걸 자유형이라고 불렀어요. 죽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뭐 자유롭게 살려놓는다 이런 뜻의 자유형인데, 그런 자유형 또는 구금형, 징역형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죽음의 행진하면 판결을 받고 죽이는 장소, 예를 들어 시장 거리, 제가 앉은 제 방에서 쭉 내려다보면 이제 앞에 이제 조그만 주상복합이 있고 그 뒤에
서소문공원이 있습니다. 서소문공원은 유명한 처형 장소였죠. 왜? 옛날에 거기가 시장통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그럼 시장통까지 이제 가잖아요? 시장통까지 뭐 지고, 이고, 뭐 자기 뭐 이 칼을 메고, 이제 칼을 막 엉망이 되어서 고문을 받고 금 반쯤 죽게 되어서 처형장까지 오면 이제 그 망나니,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망나니들이 이제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망나니는 누가 했느냐면 주로 이제 백정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죠. 백정들이 짐승을 잡으니까, 야, 짐승 잡으니까 사람도 잡아라 하고 이제 백정들을 순서를 정해서 이제 제비를 뽑으면 이제 백정들이 사람 죽이기 싫으니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칼을 들고 사람을 목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행진이라는 이런 과정이 너무도 잔혹하고 이랬기 때문에 말이 되나 이제 감옥이라는 게 있으니까 감옥에 구금시키면 된다. 집어넣어라 하는 게 체사레 베카리아 여주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사회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사범의 경우에는 죽여도 좋지만 일반 범죄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아예 집어넣어 놓고 그저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 종신형을 살리면 되는 것이다. 더하기 노역형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을 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생 발에 이제 그 체인을 쇠사슬을 매달고 노역하러 다니는 종신형 사형수는 아니죠. 종신형을 살고 있는 무기수들이 괴롭게 노역을 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한 번 사형시키는 것보다 종신노역형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위화력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체사레 베카리아의 얘기였어요. 아까 체사레 베카리아가 국가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력을 양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 최소한의 것을 양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가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권한까지 내 자유의 최대치인 나의 생명까지 국가에 양도하지는 않았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아까 루소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루소는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살해하기 위해 만일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자를 살해하는 데 동의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살인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죽는 데 동의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형받아야 한다고 약속한 것과 같다. 사회계약이다. 똑같은 계약인데 사회계약론의 입론에서 루소는 사형제 존치론을 주장했고 체사레 베카리아는 사형제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아까 서소문공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의금부에서 재판을 받고 넌 죽어라 하면 이제 의정부에서 여기 이제 광화문에서 서소문까지 끌려오는 겁니다. 서소문까지 이제 끌려와서 서소문에 그 당시 큰 칠패, 이현 이런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마포, 서강 이런 데서 이제 소위 새우젓 이런 것도 오고 또 그 당시에는 서울역 있는 지금 서울역 있는 데까지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이 밀물대 뭐 살이 조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제 들어올 때에는 여기 서울역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강에서. 그래서 이제 나룻배를 타고 소금배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서울에 제가 특정 지명을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만 그 종로학원 있잖아요. 지금 한국경제신문 앞에 종로학원이 있고 그 종로학원 바로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소금배 창고였어요. 그렇게 이제 배가 들어오고 하면 이제 이게 한국경제신문 그 건너편에 큰 저작거리가 형성이 되었죠. 그게 이제 칠패시장, 이현시장 이렇게 불리는 시장인데 거기 와서 이제 사람을 목을 자르는 겁니다. 목을 자라서 이제 장대 끝에 목을 매달아서 이제 효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 천주교의 성지죠, 여기 앞이 서소문공원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103위 순교 성인들 중에서 44분이 아마 여기서 돌아가시고
또 순교 복자, 순교자들 중에서 또 45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건 100명 가까운 그 천주교 성인과 이제 복자들이 이제 여기 서소문공원에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무슨 뭐 사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굳이 예를 들어서 체사레 베카리아식으로 얘기하면 공안 사범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글쎄 이게 뭐 그분들이 천국은 내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지상을 혁명하자고 주장한 분들이 아니었죠. 근데 주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천주학을 이제 그렇게 박살을 내고 다 처단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근대화에도 완전히 실패하는 외통수 사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교차되는, 생각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형제도는 존치하되 사형을 쉽게 집행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집행되지도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사형제 존치론, 폐지론에 대해서는 김필이 몇 분이나 됐죠?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어서, 좀 다른, 이 사형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